5만 상승 올라올 때까지 숨 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대략 한 7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GTS2 미니라는 것을 구입해봤거든요. 그 당시 이것을 뜯어보고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애플워치 짭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가성비처럼 느껴진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스마트워치로 많은 것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스마트워치 입문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제품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생각해보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찾아보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다른 헬로라는 제조사에 대략 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구입해봤습니다. 재밌는 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린 모델은 애플워치에 가까운 느낌이 났다면 이번에는 약간 갤럭시워치에 가까운 느낌?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진짜 갤럭시워치랑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한 워치4와 비슷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출시한 액티브2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죠.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전자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 갤럭시워치 아냐? 라고 하실걸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퀄리티는 가격대 치고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옆쪽에 있는 모습 5만원대의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마감이나 퀄리티 수준이 상당해요. 예를 들어 7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던 GTS2 미니 같은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를 쓰면서 퀄리티가 낮지만 좀 귀여운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면 손목에 올렸을 때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머지는 기존 워치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뒤쪽에 센서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포고핀 단자 위쪽에 2개 있고, 오른쪽은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2개 있었습니다. 약간 용두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마치 애플워치의 용두를 돌리는 듯한 느낌을 여기서 뒀는데 실제로도 용두처럼 돌아가게 이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렸을 때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버튼은 그냥 이제 위에 걸 누르면 뒤로 가기, 밑에 걸 누르면 운동 바로 가기,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하고, 밴드와 착용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계 아래 무게는 대략 55g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무게이긴 하거든요. 얘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무게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밴드가 실리콘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요것과 함께 결합해서 착용했을 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하면서도 그렇게 막 크게 거슬리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만 봤을 때는 약간 무게감이, 그리고 손목에 이제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기는 한데 전체적인 착용감은 되게 좋았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시계가 갤럭시워치랑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요 시계줄 바꾸는 것도 갤럭시워치랑 유사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당기면 시계줄이 빠지는 방식이고, 갤럭시워치 4에 사용하던 시계줄 요것도 빼서 다시 연결을 하기에는 얘는 20mm 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아마 22mm 정도의 줄을 써야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1.32인치 360 곱하기 360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옆에서 보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서 약간 고급스러움을 줬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부분도 2.5D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를 했을 때와 디자인적인 면을 보더라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심지어 베젤도 있기 때문에 갤럭시워치처럼 약간 베젤링으로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기능 작동은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냥 기능이 없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좋다고 할 수 있을 수준 정도는 아닌데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정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해상도가 나쁘진 않는데 그나마 색감이 약간 저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금 이제 누런 느낌을 주고 있고, 워치 페이스도 이렇게 꾹 누르면 오른쪽으로 전환하면서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 앱에서도 다운받아서 설정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 설정해 보면 워치페이스가 이것저것 꽤 많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여기서 실망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워치페이스가 다양하게 뭐 여러가지 많기는 한데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렇게 워치페이스 퀄리티가 좋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막 그렇게 끌리는 워치페이스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전세대부터 어떻게 이 워치페이스를 커스텀하려면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손목 올려 들어서 깨우기 기능, 이것도 잘 작동하거든요. 지금처럼.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터치해서 깨우기 기능이 없다는 것도 굉장한 단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올려뒀을 때 알림이 오거나 시계를 보고 싶을 때 터치해서 깨워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AOD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1, 2만원 조금 더 비싼 GTS2 미니는 AOD를 지원하는데 말이에요. 다음은 알림이나 연동에 관한 호환성에 대한 이야기. 얘는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는 방식이 밑에서 올리고 여기서 알림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전용 앱,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전용 앱이 있는 게 아니라 알림 자체만을 그냥 끌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고 뷰어 정도의 기능만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네이버 앱이긴 한데 지금 요 정도만 나오고, 만약에 장문 같은 게 있다면 그냥 한번 터치하면 뒷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요 정도까지만 보여지지 대략 2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알림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좋은 점, 저는 얘를 한국에서 펀딩할 때 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직구한 제품이나 이제 뭔가 저가형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어나 영어로 세팅되어 있는 것에 비해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모두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 알림이나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깨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신 불편한 점이라면 알림을 한 번에 이제 모아서 보면 좋은데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는 여러가지 이제 위젯들이 나오는 방식이고, 알림을 모아서 보려면 이렇게 굳이 들어가서 봐야 한다는 점이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알림은 바로바로 뜨긴 하고요. 운동에 관한 기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미리 세팅되어 있는 운동 모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품처럼 뭔가 이제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 10분 뒤에 자동으로 트래킹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요런 이제 헬스 같은 거, 요것도 따로 이제 헬스라는 모드는 없고 뭐 통합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약간 앱이 조금 뭐 허접한 느낌이 나기는 하죠. 운동할 때 3, 2, 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시작하고 시간이랑 심박수 그리고 칼로리 정도만 보여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얘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과연 심박수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까? 애플워치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심박수, 그리고 얘도 심박수 현재 이렇게 측정했을 때 사실 지금 55로 뜬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똑같은 위치에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타이트함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심박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서인지 조금씩 수치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얘는 조금 이 심박수 측정이 약간 느린 듯한 느낌이고, 얘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측정되는 느낌이에요. 위치 한번 바꿔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까 전에는 또 조금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정확한 위치의 전문적인 장비로 측정을 해봐야 하긴 하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 착용했을 때 이렇게 착용하면 또 비슷하긴 해요. 여기 앱 자체에서도 나의 이제 건강 트래킹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아이폰의 경우 애플 건강앱과 연동을 해서 이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고, 갤럭시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얘 같은 경우 삼성 헬스까지 지원은 하진 않고 구글 핏에만 정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 헬스를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아쉽기도 해요. 그리고 센서의 경우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수면 측정의 경우에도 얘가 저렴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했거든요. 아까 이야기도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제 터치를 하거나 반응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뭐 갤럭시 워치랑 비교하더라도 반응성 자체는 뭐 크게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또 다른 기능들은 뭐 상태, 심박수, 운동 기록 요 정도, 뭐 음악 제어도 가능해요. 더보기로 들으면 이제 조금 이러한 기능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건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스펙상으로 한번 충전 시 기본 모드에서 최대 24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일반적인 모드로 사용하면 대략 한 1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간 정도의 밝기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결과 하루 종일 착용했을 때 대략 10% 정도 따른 것을 본다면 한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수면 측정까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달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훌륭하지 않나요? 물론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기능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품들을 하루 최대한 많이 써도 이틀 동안 사용한다면 더 충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고 한 3, 4일 정도 여행을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앱에 있는 것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뭐 다이얼 설정은 아까 보여드렸고, 건강 모니터링 여기는 살짝 번역이 부족하긴 한데 심박수 체크, 메시지 알림도 이렇게 있고, 아까 말했던 위젯들에 대한 순서 정렬, 방해 금지 모드나 알림이나 요 정도만
이제 앱에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진 않죠. 아무튼 오늘은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한번 제가 사용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얘를 쓰면서 이게 나쁘진 않는데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었다랄까요? 왜냐면 분명 GTS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를 담긴 했지만 얘만의 뭔가 독특함 그리고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기능도 여러가지가 다양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면 분명 얘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뭔가 갤럭시 워치를 많이 베낀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더 다양한 것도 아니고 뭔가 심플한 느낌이 들면서 대부분 스마트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뭐 알림이나 시계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런 워치 페이스를 꾸미는데 좀 제한적이고 좋은 페이스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마감, 반응 속도 대체로 괜찮기는 한데 전체적인 느낌이나 만족감을 저한테 더 준 것은 GTS2 미니인 것 같습니다. 얘가 분명 나쁜 게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부족하고 심심하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아니 5만원대에 이 정도 이상의 기능을 바라는 것도 약간 무리긴 한가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만약 얘가 저렴해서 이제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드웨어적인 퀄리티는 얘가 더 좋지만 전체적인 만족감을 원한다면 1, 2만원 더 투자하더라도 GTS2 미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얘도 5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스마트워치란 말이에요. 5만원 치고는 진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 작년에 봤던 이 GTS2 미니가 퀄리티, 그 외관은 좀 허접하게 생겼지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나 경험이 조금 더 좋아서 약간 아쉽게 느껴졌을 뿐 얘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얘도 가격 대비 충분히 좋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이제 좀 가성비로 입문용으로 한번 입문용으로 써봐도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